안녕, 또 왔어요. 자, 지금부터는 김소월 씨의 먼 후일이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김소월 씨는요, 민요주의 운율을 바탕으로 어떤 이별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리움을 담은 시를 많이 쓴 시인이에요. 진달래꽃이라는 대표 시집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달래꽃 그리고 뭐 초혼 이런 그 대표 시들이 있는데 그 시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할 거고요. 먼저 우리가 이 시를 감상하고 또 학습하기 전에 학습 활동을 좀 보고 들어갈까 싶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수능을 본다고 할 때, 언어 영역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무턱대고 그 지문을, 그 긴 지문을 막 읽기 시작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문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 아니죠. 물론 그 방대한 지문을 문제 풀 때까지 그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친구라면 지문을 다 읽고 그 다음에 문제로 가도 되겠지만 그러긴 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죠?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문제를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지문을 읽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내는 그 과정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교과서에 있는 학습 제재들도 이제 본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 뒷장에 학습 활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학습 활동에서 어떠한 부분에 주목해서 작품을 감상하라, 독해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데 지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무엇을 공부할지를 안내를 해주는데 그래서 학습 활동을 보면서 일단은 학습 활동에 있는 문제들을 읽고 앞으로 다시 오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 페이지 18페이지예요. 자, 18페이지에 학습활동 1번은 시에 나타난 운율과 그 효과를 파악해보자. 자, 그래서 작은 1번, 끊어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시를 낭송해보자. 작은 2번,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운율의 효과를 말해보자. 자, 큰 2번, 시에 나타난 반어와 그 효과를 이해해보자. 작은 1번은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작은 2번, 이전노라라는 표현을 통해 말하는 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을 정리해보자. 작은 3번, 2번을 바탕으로 이 시에서 반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보자 라고 했어요. 학습활동에는 크게 두 개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운율을 파악해라, 그 효과를 파악해라. 두 번째는 반어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런 반어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어떠한 효과가 얻어졌는지를 말해라.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시를 감상하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안내하고 있어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선생님이 여기 필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학습활동 1번에 작은 1번에 이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자, 시를 읽을 때 끊어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시를 낭송해보자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V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쉬어가는 거예요. 끊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다른 연들도 같이 낭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는 자 뭐라고 했어요? 시는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고 시는 낭송해야 제맛입니다. 자, 그래서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봐요. 먼 후일,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어때요? 이렇게 같이 읽고 소리내서 읽고 또 한 번 눈으로 읽으면
어떠한 느낌인지 시의 분위기가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더 음미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눈으로 보는 시간 됐어요. 어떤 시인지 알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알겠으니까 우리 학습활동에 있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먼저 18페이지에 2번의 작은 1번부터 같이 답을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했냐면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 있죠? 지금 화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쵸? 자, 그 당신과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이별했다. 그쵸? 이별했어요. 근데 이별이 지금 당장 이별했는지 아니면 이별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기정사실은 확실히 이별했어요. 그쵸? 이제 더 이상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더 흐른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먼 훗날에 먼 미래의 어느 날에 내가 당신을 만나게 되면 그때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면 특히 그 질문은 너 나를 잊었니? 뭐 이런 질문을 하면 그때마다 나는 네, 잊었어요. 잊고 살았어요.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잊었다라는 화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죠. 그쵸? 반대로 반대되는 속마음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먼 훗날 내가 그토록이나 사랑했던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이날 이때까지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당신을 계속해서 사랑했어요. 계속해서 그리워했어요. 라고 말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반대의 말로 표현해가지고 하지만 그거를 듣는 그 당신이라는 사람 있죠. 상대방 어떻게 들을 거예요? 상상해볼까요? 화자가 당신 잊었어요. 잊은 지 오래됐어요.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곧이곧대로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자, 화자의 눈빛, 표정, 목소리의 느낌 등을 볼 때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계속해서 생각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자, 적어볼까? 당신과 당신은 그 옆에 따옴표를 해볼까? 이건 시어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자, 당신과 헤어졌으나 당신을 잊지 못하고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 이게 화자의 상황입니다. 당신과 헤어졌으나 당신을 잊지 못하고 몹시 그리워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 문제도 답을 달아볼까? 자, 잊었노라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매 연마다 사용하고 있어요. 매 연 끝 서술어는 잊었노라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 잊었노라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정서, 마음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잊었노라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이면에 씹혀있는
속뜻은 이런 거예요. 자, 적어볼까요? 자, 간단하게. 속으로는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 앞에 문장은 생략하고, 자, 속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었다. 속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당신을 잊을 수 없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잊었노라라는 그 표현은 뭐라고? 어떠한 문학적 표현 방법이라고?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반어. 그래서 3번 문제가 바로 그 반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처럼 잊었노라라는 반대말을 사용함으로써 단어를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살펴보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 문제에 반어의 동그라미 치시고 효과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그래서 효과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과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훨씬 더 감동이 돼요. 맞죠? 화자의 그 그리움, 사랑의 마음이 아주 강렬하게 와 닿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효과는 효과 적어보도록 할게요. 진심이 전해져. 자, 말하는 이의 진심을 강조하고, 자, 인상 깊게. 이런 표현은 상당히 인상 깊죠. 자, 인상 깊게 전달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고 있는 단어는 결국에 왜 사용이 된 걸까요?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것은 전략이라고 했죠. 시인의 전략이에요. 자, 뭐냐면요. 주제. 자, 주제는 정서 그리고 생각이 되겠죠. 자,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독자에게 아주 확실하게 정확히 제대로 강렬하게 전달하고 싶은 의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먼 후일이라는 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반어와 운율이라는 두 표현 방법을 학습을 해야 하는데, 먼저 반어에 대해서 짚어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운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활동 1-1에 이렇게 여기 이런 표시를 해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시를 읽을 때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지게 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그쵸? 자, 그렇다면요. 자, 단어 덩어리가 어절이 몇 개예요? 어절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소리의 단위가, 덩어리가 3개씩. 자, 3개씩 생기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 다음에 선생님이 이 단어를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뭘까요? 읽을 수 있어요? 자, 삼음보예요. 자, 소리, 보, 걸음. 뭐겠어요? 소리의 걸음 단위. 예, 우리가 길을 걷듯이 시를 읽는다고 봤을 때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시로 갈게요. 시에서 각 연마다 이렇게 음보 쉬어가는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6페이지를 보면 자, 1년은 이렇게 했고요. 2연에 당신이 자, 표시 속으로 표시 나무라면 묻혀 표시 그리다가 표시 잊어놓으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3년하고 4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자, 시간을 좀 주고 됐죠? 금방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정리를 해봐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 시는요 4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연이 2개의 행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규칙적이죠? 그쵸? 이 규칙을 벗어난 연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 행은 3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한 음보 안을 볼까요? 자, 3개의 음보 중에 자, 봐봐요. 자, 음보 하나, 음보 2개, 음보 3개인데 봐봐요. 하나의 음보 안에 들어있는 글자 수를 보니까 3글자, 저저저저 3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4글자. 이렇게 규칙성이 보이네요. 이형은 어떨까? 자, 이형 봐봐요. 3글자, 3글자, 4글자, 2글자, 4글자, 4글자. 자, 3년도 볼까? 3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4글자. 4연, 3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4글자가 반복이 되어 있죠. 물론 이 규칙에서 살짝 일탈하는 행도 있긴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3개의 음모는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3글자, 3글자, 4글자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거 너무 규칙적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형태가, 동일한 형태가 반복이 되면은, 자, 뭐가 생긴다? 리듬이 생겨요. 운율이 생겨요.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질문해 볼까요? 우연히 이렇게 글자 수가 우연히 다 동일하게 맞춰지고, 음보도 우연히 이렇게 다 3음보로 맞춰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거 다 의도적인 거죠. 그쵸? 김소월이라는 시인은 민요조의 율격을 그 율격이 갖는 어떤 음악성, 문학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시인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글자 수와 음보수를 맞춘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8페이지에 학습활동 1번의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운율의 효과를 말해본 적이 있죠? 중요해요. 자, 그러면 자,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글자 수, 음보 말고도 어떠한 요소가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 정리해볼까? 우리가 이미 발견한 거. 자, 첫 번째. 이 시가 운율이 느껴지는 이유는요. 자, 3음보의 율격. 자, 두 번째. 4개의 글자 수 반복. 자, 그 다음에 단어도 반복이 돼요. 같은 단어. 어떤 단어가 당신, 먼 훗날, 나무라면, 그때, 이전으라 이런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그쵸? 그래서 같은 단어의 반복. 다 이해하시고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문장 형식, 구조가 반복이 돼요. 동일해요. 매 연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정형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뭐 하면 잊어놓으라. 뭐뭐 하면 잊어놓으라.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 정리해 볼게요. 자, 뭐뭐면 잊어놓으라. 의 문장 구조 반복.
가지를 찾아봤는데 또 있을까?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시의 운율을 형성하는, 운율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응? 자, 더 찾은 사람은 선생님한테 따로 말해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운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석했단 말이야.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런 분석이 사실 아니에요. 분석은 선행 작업일 뿐이고요. 이런 운율이 이 시에 기여한 바, 이 운율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맞죠? 자, 그래서 운율의 효과는 무엇인지, 자, 좀 지우지 않고 밑에서 써도 될까? 자, 운율의 효과. 우리가 그 반어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반어의 효과를 짚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운율의 효과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음악성과 규칙성. 음악성, 규칙성. 음악성과 규칙성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시가 아름다운 건요, 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아름다워서 아름답기도 하지만요, 시어 자체, 그리고 시가 만들어내는 운율, 리듬 때문에 아름답기도 한 거예요. 맞죠, 선생님? 선생님 말 맞죠? 공감하시죠? 자, 두 번째, 운율의 효과는, 자, 반복하면 뭐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반복하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강조. 그러니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돼. 그러면 내가 시인이라면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내가 꼭 말하고자 하는 거겠죠. 주제. 그리고 내가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서, 이런 것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